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임용고시 대비 이제 설명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좀 임용고시에서 익숙하신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약간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교를 어떻게 1년 동안 공부해서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로 가서 보시는 거고요. 1차 시험은 이제 11월 이제 네 번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요. 그때 시험을 봐서 이제 한 달 정도 앞뒤 간격에 이제 발표가 나고 1차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보죠. 그 2차 시험 발표가 나고도 한 2, 3주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예.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봐야 되는 과목은 크게 3과목이 돼요. 그래서 교육학, 일반 교육학으로 20점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3교시에 전공 A, 전공 B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학,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학, 전공 수학이 되는 해석학, 대수학, 유상수학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어차피 이제 두 가지가 A형, B형에서 같이 이제 12문제, 그다음에 여기는 1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90분 동안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약간 요 형태의 시험으로서 9번 동안 시험을 봤어요. 이제 약간 바뀐 어떤 서답형의 형태로. 그래서 그 앞에서도 약간의 이제 뭐 문항 배점이 이런 게 살짝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딱 잡은 것이 이렇게 수학교육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문항에 기입형 2개, 그 다음에 4점짜리 서술형 5개 해서 24점, 그리고 나머지 56점이 이제 해석학, 대수학하는 내용학이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은 크게 변화가 될 확률은 좀 떨어지고요. 예, 그렇지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좀 변화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 일단 이제 80점. 그렇죠? 그러면 교육학이랑 합쳐서 100점이 돼서 1차 시험에서 100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을 하고요.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1차를 합격을 한 사람이 2차 시험을 가서 보죠. 그래서 2차 시험 자체도 일단은 100점이에요. 100점이요. 그래서 수업 실현을 하는 부분이 60점,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 가서 면접 시험을 보는 게 40점이 돼요. 그래서 2차 시험 자체도 사실은 그냥 1차 시험을 이제 통과 안 하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 2차 시험 자체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실현하는 부분에서 어떤 수학 내용적인 측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앞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어떻게 교수 학습 상황을 잘 이끌어가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라 되게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그래서 지도안을 작성하고 실현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처럼 이거는 경기만인데요. 실현을 하고 또 수업 나눔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한 실현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거예요. 감독관들한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정말 그냥 실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도안을 작성을 하는 지역은 이제 60분 동안 작성을 하기 때문에 또 15점 배점하고 감독관들 앞에서 실연을 하는 게 45점이 되고요. 한 20분 정도 실현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점이 되는 거죠. 딱 특별히 지도안 작성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실현하는 게 60점이 되고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심층 면접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40점인데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면접을 하고요. 또 집단 토의로도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또 40점. 결과적으로 실현을 하는 게 60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이 40점이다. 그래서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라든가 배점이라든가 어떤 큰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과목은 일반 교육학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수학으로서 수학 교과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내용학이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금방 익숙해지니까 뭐 그거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지도안 작성 지역이 있어요. 지도안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학습 지도안을 한 60분 동안 작성을 하고 나서 20분 동안 구상을 하고 감독관들 앞에서 실현을 하면 훨씬 장점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안을 뭐 쓰는 지역이 거의 비슷한데 좀 없죠. 예, 거의 비슷한데 옛날에는 훨씬 거의 다 썼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는 일단은 이제 본인들의 해당 지역을 우리가 많이 눈여겨 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은요. 그 합격선 점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데요.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막 분석을 하고 뭐 이거 분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뭐 고득점을 받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보실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이제 본인들이 봐야 될 지역들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눈여겨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어떤 이제 들쭉날쭉할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문제를 출제하는 주체 측 자체에서도 약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게 다 집단이 다른 거잖아요.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는 뭐 이 시간에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보시기에는 어떤 애는 좀 어려웠나, 어떤 애는 좀 쉬웠나,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뭐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부분은요. 일단 1차 시험의 점수보다는요, 합격 점수보다는 2차 시험의 합격 점수의 그가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시험 점수 자체가 뭐 80점을 좀 밑으로 떨어지는 점수는 잘 없죠. 예. 그러니까 높은 데는 뭐 평균이 뭐 90점이 되는 지역도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요. 일단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에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열심히 봐야죠. 그쵸? 1차 시험을 열심히 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수업 실현을 하는 60점에 해당을 하는 그 수학 같은 경우에 그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그 실현하는 거에 대한 건 교과 내용이거든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그 교과 내용을 가지고 감독관들 앞에서 실현,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시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1차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도서 분석이라든가 교재 연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어떤 2차 시험에 대한 이론적인 그 베이스가요, 1차 시험에서 많이 깔리죠. 예,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에는 2차 시험을 준비를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이론하고 더불어서 이제 실연 연습을 많이 하고 가서 2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의 어떤 이제 커트라인이 좀 높다는 거는요, 2차 시험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쉬운 개념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어떤 면접이라든가 실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인이 좀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이제 1차 시험의 필기 시험 점수보다는 좀 높은 거가 되는 거지. 2차 시험이 뭐 그렇게 너그럽게 우리를 봐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튼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어느 선에서 이제 합격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형 방법이랑 이런 걸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간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 그 강의 계획, 커리큘럼을 보는 거, 한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요땐 뭐 하고 저땐 뭐 하고 이런 걸 정하잖아요.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것도 혼자 내가 생각해서 정하는 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에 이제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0개월 동안 집중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이제 수교 같은 경우는 아까 24점이었잖아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쪽에 1, 2, 3, 4에서 5, 6월에 거치는 요쪽으로 가는 요 라인이 이제 이론을 좀
확실하게 탄탄하게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기출백선으로부터 해서 모의고사까지가 실전, 예,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적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두 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론, 신기한 이론반이라는 건 이제 신론, 뭐 기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다루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이론반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요 신론은 이제 신론하고 원투하고 이제 교육과정, 교재연구. 요 책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짝 먼저 이거 볼까요? 이제 요 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거의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론에 대한 어떤 완전히 필독서, 이제 기본서, 뭐 무조건 봐야 되는 책, 뭐 이렇게 이제 자리 잡은 지는 오래예요. 예. 그래서 저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뭐 책을 뭐 읽는다, 밑줄 친다, 박스 친다, 뭐 이런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들을 같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정리해드리고 어떻게 도와드리는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할 얘기고요. 일단은 자, 요게 이제 요 딱딱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교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시작이 되는 이제 지도서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요 지도서가 이제 지도서를 정리한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서 자체를 보세요. 너무나 이제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최적화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다시 올게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강의 시간이 좀 길어요. 예, 왜냐면 이론을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교 자체가요. 인문과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학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게 순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서 읽을 것도 많아요, 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이과적이에요. 과학적으로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앞쪽에서 약간 좀 이론을 정리하는 데는 강의 시간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고생을 해놓고요. 강의 노트를 같이 만들면서 고생을 좀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는요. 본격적으로 실전, 이론으로 이제 실전 적응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론과 실전을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기출백선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뭐 문제를 막 푼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하여 그동안에 했던 이론을 정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다리 역할에서 요 다리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반으로 가서 영역별 모의고사반에서는요 한 60분 정도의 시간을 놓고 한 12문제 정도를 풀어요. 예, 시험 상황이랑 비슷하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서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이제 어떤 좀 결과론적인 시험이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원인 분석으로 돌아가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이론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가면서 실전을 적응을 하면서 이제 11월 말에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을 땐 정말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로봇이 되겠다. 나는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로봇이 되겠다라는 3주 동안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개월을 우리가 같이 알차게 보내면 수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24점인 걸 봤잖아요. 그래서 24점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술형이다 보니까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방향성이나 그 틀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20점을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살면, 예, 이 안에서 살면,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짜야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맞춰서 짜면 수교 하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강으로 듣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계획을 약간 이제 개인에 맞춰서 짠다는 거죠. 예, 이제 1, 2월에는 좀 다른 걸 더 많이 듣게 되고 내가 3, 4월부터 1, 2일 강좌를 이렇게 해서 듣는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가 문제가 같으니까 문제를 같이 묶어서 내가 듣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가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짜놨나를 다 아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의 일주일 동안에 그만큼의 복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거에 따라오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20점, 24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한두 번, 한두 강좌, 요렇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실 때 가장 이제 시험에 최적화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좀 눈여겨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요 책들, 여기하고 이제 강의 노트를 이제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신논을 할 때랑, 그 다음에 교재 연구를 할 때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강의 노트를 좀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걸 같이 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예년에 보면 이제 뭐 이론 공부 따로 했다 나중에 또 시간 내서 정리한다 이런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뒤에 가서 또 너무 절실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걸 동시에 같이 해버리면 이제 더 집중도 잘 되고요. 시간도 훨씬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 노트를 같이 이론 정리하고 함께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그 지도서 교재가 있고, 요거 자체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딱딱한 이론서라기보다는 이제 워크북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좀 정리도 하고, 빈칸도 채우고, 뭐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학습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되는 틀 안에서 연습해야 될 것들, 이런 건 다 여기 안에다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말하기 편하기에는 이제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자체를 정리하고 나면 지도서 자체, 중학교 1학년 자체가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6권의 지도서가 있고요. 지도서 정리한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시각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문제 교재가 되는 것들인 게 이제 그때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요 정도의 도구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의 도구를 가지고서 이제 10개월 동안 어떻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4번과 5번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마치면서 이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숨을 돌리고요. 이제 요건 딱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100점에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안에서의 56점, 24점, 20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뭐 지금 뭐 당장 뭘 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4점을 목표로 해놔도 나쁘지 않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썼는데 약간의 감점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22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2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최적화된 공부를 하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내용학도 마찬가지. 내용학은요, 또 이제 약간 뭐 대수 파트, 해석학 또는 뭐 확통, 위상 이렇게 파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좀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거하고 저거면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56점을 뭐가 몇 점이고 뭐가 몇 점이고 하니까 뭐 내가 목표를 이렇게 하긴 힘드실 수 있으면 우선은 물음표로 놔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점차 요 빈칸을 좀 채워놓고 결국에는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점수를 한번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아무데나 요런 그림은 그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반드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 8, 9를 보는데요. 이것도 다 계획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 알맹이는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제 그건 예시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 이제 교육학, 수학 내용학, 수학 교육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론적인 측면 안에서 어떤 큰 계획을 짜는 거죠. 수학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의 그 커리큘럼이 계획이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어떤 실전적인 거, 문제풀이가 아무래도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짜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생활 계획표예요. 어렸을 때 한번 짜봤을 수도 있고 짰다가 맨날 안 지켰을 수도 있는 이런 생활 계획표인데요. 요 계획표의 핵심은요. 뭐 요것도 이제 제가 예시를 들은 거예요. 예. 근데 구체적이고요. 현실적이고요. 그다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요. 저렇게 60분 단위로 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더 디테일해지는 것보다는 저게 가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표를 뭐 맨날 짜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거의 이제 중간에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계획표는 한번 정해놓고 그걸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약간 이제 중간에 수정하고 이러는 거 말고요. 맨날 계획 전체를 다 뒤엎어서 짜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획표를 짜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계획표를 짜고 그다음에 여기 한 번만 눈여겨보시면 저는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1년 동안의 긴 마라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무리하게 공부를 하면 한 달? 한 2달 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일요일 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지 막 논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돼. 이제 주중에 약간 이렇게 계획 안에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누수가 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쬐끔 하고 이때는 정말 신체적인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네, 이 수험 생활을 길게 하시려면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짜서 중간중간에 살짝 이제 수정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변화가 없는 계획표를 꼭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4번에서 아까 이제 제가 우리의 그 1년의 공부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교재들을 한번 보신 거죠. 네, 보셨고, 6번에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이제 계획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반드시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예, 요거는 꼭 이제 나만의 점수를 만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생활 계획표까지 딱 짜시면 길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요렇게 공부를 해야지 하는 그 계획을 딱 짜셔서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꼭 이제 잔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요. 정말 저 꾸준히라는 말을 진짜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거를 알기는 알지만 정말 경험 안 해보셨분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소나기보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건 하기 싫어도 그 계획에 맞춰서 그날 일을 한다는 거죠. 긴 수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교라는 자체의 공부의 어떤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교재를 갖고 강독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외우면서 쓰기 연습을 해야만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움찔움찔할 때 내 손이 써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요. 예, 수교에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인문과학적인 특성의 공부를 이과적으로 답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 패턴, 우리 수학교육에 공부하는 그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수학 교육학이 됐든 내용학이 됐든 이제 약간 이제 내가 본인들이 좀 잘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내용학 안에서도 뭐 해석학은 좋은, 뭐는 좀 그렇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게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골라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봐도 이게 다 이제 X가 다 틀린다며요. 다 틀린다. 누구 하나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수교가 배점이 24점이면서 양은 적어요. 내용학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쓰겠죠. 그쵸?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쓴다고 해서 하반기에 쓴다, 언제 몰아서 쓴다 이런 건 안 돼요. 똑같이 나누어서 쓰는데, 그러니까 거의 매일 똑같이 보는데 수교를 이만큼 보면 내용을 이만큼 본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부의 방법도 마찬가지고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어떤 양적인 것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 균형을 잡자라는 거. 이러한 것도 이제 제가 잘못된 예를 이제 막 여기다 쓰다가
더 잘못된 예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안 썼어요. 네, 더 써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아까 계획표를 세워서 같이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짧은 영상 안에서 우리가 이제 10개월에 이 정도의 큰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계속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제 힘들 때 좀 밀어드리면서 조력자가 돼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밖에는 정말 제가 해드릴 일은 강의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예. 근데 정말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까 우리가 짜보시라고 하는 그 계획표를 짜서 정말 그거를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힘들어요. 겨울까지 어떻게 다음 달은 이번 달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의 계획을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대단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익숙을 해지다 보면은 이제는 완벽해지는 순간이 오고 시험장에 가서 완벽한 답안을 작성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한다. 이러한 상당히 비계획적이고 비구체적이고 추상적인 말씀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나는 실천한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시고요. 자, 선생님이 반드시 되실 거예요. 그쵸? 그거는 맞지만 그 수험 생활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건 더 맞아요. 그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집중하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그 생각 하나만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은 같이 해나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쵸? 자, 그래서 2023학년도 지금 임용고시 어떤 그 설명에 How to study,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how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형태로 내가 시험을 볼 거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난 요 계획을 한번 짜보자. 그리고 내가 실천을 해보자.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남으셨으면 지금 이 영상을 잘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23학년도 일단 설명회 How to Study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